저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일린 프랭클린 사건. 29살의 에일린이 2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를 강간 후 살해했다고 고소한 이 사건은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방법원 20년 전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Susan was my best friend growing up. She and I were playing together on the day of the tragedy. When she said she had to go back home, my father, he told her he would give her a ride back home. But where we arrived was not Susan's house. We were somewhere near a reservoir. I was playing in the passenger seat when I heard Susan crying. And I looked back and I saw my father raping her. I wanted to stop him, but I was too frightened to do anything. After a while, Father took Susan to the bottom of a wooded hill and he raised a rock above her head. He was raping her and I wanted to stop him, but 당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에일린 프랭클린 사건. 1990년 미국. 에일린은 아버지를 20년 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무서운 스펀지, 거짓 기억.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마치 경험했던 사실인 것처럼 기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마치 경험한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을 거짓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에 있었던 에일린 프랭클린 립스커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살인 사건을 둘러싼 딸과 아버지의 진실 공방. my father lifting a rock over Susan's head. 그런데 어떻게 20년 전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생각날 수 있었던 것일까? I can't say for certain, but my daughter was drawing a picture and she looked at me and then Susan's sorrowful face just appeared and I totally remembered everything. This is absurd! I caution the defense. Please take your seat. Prosecution. 그럼 왜 20년 전엔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Why did you not speak out on the night of the events? My father told me that if I told anyone that he would have no choice but to kill me. 에일린의 기억이 당시 사건 기록들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재판은 전적으로 에일린의 증언에 의존해 진행됐습니다. The jury finds the defendant. 그리고 마침내 에일린의 아버지 조지 프랭클린은 살인에 대한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6년 후 solemnly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사건은 truth,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so 됩니다. help you God? 에일린의 언니 제니스의 새로운 직원이 실마리가 됐던 것입니다. Can you tell us the events that occurred? I really cannot believe my sister's testimony. When she regained her memory of my father, my sister was having hypnotic treatment. Your Honor, members of the jury, we all know that statements given under hypnosis are not credible. Therefore, if Eileen's statements were given under hypnosis, it could not be used in this court.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 심리학자 로프터스 교수의 놀라운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Eileen's memories are not real. Her testimony is based on facts she read in the newspaper, and she thinks she saw that with her own eyes. 보도된 내용 중에 명백한 오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일린은 언론의 보도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은 것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6년간의 공방 끝에 딸에 의해 살인범으로 고소됐던 조지 프랭클린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는 있는 사실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실들을 묶어서 기억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그 특정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이고 의미적인 내용으로 기억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는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기억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프터스 교수의 거짓 기억에 관한 또 다른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실험자의 실제 사진을 합성하여 보여준 후 열기구를 탄 경험이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피실험자는 열기구를 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절반이 넘는 피실험자들이 열기구를 탔던 기억이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피실험자는 열기구를 탔던 시기와 그때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작된 사진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우리의 기억.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기억도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스포츠 치통 로봇.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치과대학 부속병원. 바로 이곳에 치통을 느끼는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私どものこの回のシミュレーションスキルが行います。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얼핏 봐서는 치과 치료를 기다리는 평범한 여성 같은데 기본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네요. 치과 치료. 굉장히 사람 같아요. 여성으로 착각할 만큼 사람과 흡사한 치통 로봇은 실습생을 긴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로봇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名前はシムロイドという名前です。目的は従来の歯科研修のロボット、ロボットといいますか、実習の材料ですと歯を削ったりとか注射をしたりとか、形とか手技って分かりますかね。こういうふうにやるんだよとか使い方は分かるんですけども、実際に生身の患者さんを相手にしているわけじゃありませんから、診療に対する緊張感がを得ることが難しかったんですね。ですので今回は診療実習から生身の患者さんを扱うという緊張感を持ってもらうためにああいうものを開発しました。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はい。 こちら向いてください。 야, 대화를 하네요. 口開けてくださいね。じゃあこれから削っていきますね。痛かったら左手上げてください。はい。어머. 어우, 저 소리. 大丈夫ですか？少しはね我慢してくださいね。 どうされましたか？はい。少し多めにありますね。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겠어요. 大丈夫ですか？もう少しなんでもうちょっと我慢してくださいね。どうされましたか？痛いですか？ 저 입술도 정말 피부 같아요. 削ります。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야말로 일반 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終わりなんでね。はい。アイスあげますね。 눈 봐. 눈 돌아가는 거 봐. 사람 아니야? 직접 사용해보니 頑 어떻습니까? 張るのは顔だけで全然動きがなくって刺激を与えても何も反応しないのでこっちの今の方が緊張感を持って練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とても役に立ってます。 사람이 연기하는 거 같아. 이것이 바로 심로이드 이전의 실습용 모형. 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실습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뭐하니 지금 거기서 뭐해?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휴대 가능인가요? 휴대가 가능하다. 바로 이동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젊은 여성의 모습을 한 심노이드는 탄력 있는 볼살, 혈관까지 비치는 손 등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의 피부와 공기로 채워진 단단한 근육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입안에 부착돼 있어 의료 도구가 치신경에 닿으면 즉각 반응합니다. 人がすごくこう人に近い感覚がこう分かるようにこう皮膚の感じですとか目のこう表情です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すごくリアルにできています。こう手の状態とかですね、この手のこういろんなこう血管の様子ですとか皮膚の感じですとか、あと顔の表情、お口の周りとか目の周りとか、この辺がこう非常にこう人に近いようにできてますので非常に臨場感がある、実習ができます。 사람이면 침이 흘러야죠. 사람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습용 로봇을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신기하네. 女性にした理由はですね、女性は化粧をしていますので大きくて2つあるんですけども、1つは化粧をしてますので一般的には顔とかあと胸とかを触られるのが嫌なはずなんですね。ですので顔の周りや体の各部にですねセンサーが入ってますのでそこの部分に触れた時に、反応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んです。 どうされましたか？痛いですか？少し我慢してくださいね。じゃあ削ります。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정말 실제처럼 한다. 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로봇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스펀지, 인간 구미호. 인간 구미호 사건이 기록돼 있다는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 규장각으로 가보았습니다.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은 472년간 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집대성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는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한 공길이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난 왕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중종실록에는 드라마로 잘 알려진 대장금의 일화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 왕조실록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존 인물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기록돼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 명종실록에는 인간 구미호 사건으로 불리는 기이한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경상북도 상주. 무서운 건가 봐. 그곳엔 정은춘이라는 한 사내가 살았는데 얼굴 좀 잡고 있다. 얼굴 벌레라.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왜 산으로 가? 낯선 아이를 산으로 무작정 끌고 가는 정은춘. 저기 보이지? 저기 엄마가 있단다. 어디요? 그런데 잔인하게 아이를 살해한 정은춘. 대체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정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꿰어 산속에 들어가 배를 갈라 쓸개를 꺼내놓고 살점을 구워 먹으려다 사건이 발각됐다. 그는 왜 어린아이의 쓸개를 얻으려 했던 것일까? 쓸개? 그런데 비슷한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요사이 거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아직도 모르시오. 그것이 대체 사라진 거린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 명정실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개 쓸개를 취하는 자에게 살해되어서이니 거린들을 살해하기는 매우 쉬웠기 때문이다. 어우,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사람의 쓸개를 얻기 위해 전설의 무고한 같은 거린들이 그런, 살해된 것.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군요. 아, 저게 실제 있었으면 예, 예. 어우, 야.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나라에서는 현상금까지 걸어 범인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쓸개를 빼가는 자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방을 붙일까? 그러게 말이오. 사건이 되게 많이 들었지? 이 정도 다니면 큰일 난다. 네, 얼마나 어머니. 흉흉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저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발견하면 즉시 체포하며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밤길을 걷는 아이들은 쉽게 범인의 표적이 됐습니다. 심지어 장성한 남녀 역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나무에 걸려있는 시체들 때문에 나무꾼들이 산에 오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산 사람의 쓸개를 가져다 어디에 쓰려던 것일까요? 소의 담석은 우황, 곰의 쓸개는 웅담이라고 하여 예로부터 동물의 쓸개를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람의 쓸개도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속설이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소문 들었어? 사람 쓸개를 먹으면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이 싹 낫는다는구만. 이게 이 사람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아직 못 들었구만. 아랫마을 사는 용식이도 그걸 먹고 낫다는겨. 뭐? 그게 사실인가? 사람 쓸개가 불치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시달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전하,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옵니다. 전하, 도둑이 사람을 죽여 쓸개를 빼내간다는 말로 중례가 떠들썩하옵니다. 좌우 포도대장으로 하여금 계책을 세워 잡게 하고 경기 방어사에게 조치하여 잡게 하소서. 결국 선조 40년에는 대대적으로 범인들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쓸개는 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사용된 것인데요. 그 살던 마을에 적에게 화살에 맞은 자가 많아서 쓸개를 취하여 해독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쓸개를 탈취해가는 여진족을 피해 한반도로 넘어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조선의 장수도 여진족의 쓸개를 꺼내는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진과 그 조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서 서로 싸우고 죽여왔기 때문에 그 어떤 쓸개를 꺼내서 먹었다든지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은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죽어간 우리 전우에 대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적군 앞에서 일부러 섬뜩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알수록 무섭고 재밌습니다. 무서운 스포츠 가라쿠리 인형. 김세로 저거 보고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일본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오사카. 이곳에 전기 없이도 움직이는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주 씨가 그냥 배경음악 같죠? 때마침 가라쿠리 로봇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형이 무섭게 생겼어요. 이게 전통 인형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은 가라쿠리는 무엇입니까? 가라는 제가 좀 아는데. 昔のですね、ロボットですね。まあ今産業ロボットとかいろいろあるけどね、それの日本の江戸時代のロボットです。 가라쿠리 로봇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먼저 붓글씨를 쓰는 가라쿠리 로봇. 놀랍게 능숙한 솜씨로 붓글씨를 써내려갑니다. 딱 치는 것까지 하네. 마치 사람이 붓글씨를 쓰듯 한 획 한 획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획의 방향에 따라 시선도 따라 움직입니다. 정교한 거죠? 너무 저거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저 글자만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글자 못 써? 다른 나도 같았잖아요. 진짜 잘 써요. 그리고 한 번도. 마무리까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가라쿠리 로봇이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과연 정답이 있나요? 日本の場合はですね、まあ水銀とか、蒸気の力で動かしたり、あらゆるものを使ってるんですが、特にゼンマイカラクリ、いわゆるセミクジラですね。クジラ。 박민선 씨가 거의 맞췄네요. セミクジラという種類ので動かすのが主で、日本はいろいろこのカラクリの種類が海外と違って、たくさんあって、まあ言うたら紐で引くのもカラクリっていうんですね。で西洋はいわゆるその自動オートマタ、これがカラクリになるんで紐引きはならないんですね。で日本はそれを総合にいってるんで、非常に数が増えるんです、種類がね。はい。 태엽이 단단히 감아지고 풀릴 때 생기는 탄성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가라쿠리 로봇. 거의
태엽이 움직이자 가라쿠리 로봇이 붓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테이프 그렇죠. 목숨 숫자만 딱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 개의 탭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닌가, 씨가? 화살을 쏘는 가라쿠리 로봇도 있습니다. 화살을 뽑아든 가라쿠리 로봇. 저거 고개 돌리는 거 좀 봐. 어머. 관역을 향해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는데요. 놀랍게도 관역을 정확히 맞추고 떨어지는 화살. 어머, 저 표정. 목소리 크게 쳤는데요. 화살을 쏘는 동작 하나하나가 사람과 너무도 흡사하군요. 이거 갖다 대는 거 봐봐. 저게 어떻게 꽂혀서? 저거 고개 돌리잖아. 저거 이거. 저거 좀 봐. 아유. 어디 명중입니까? 백중이에요. 화살 쏘는 로봇 역시 붓글씨 쓰는 로봇과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갖고 싶다.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마치 사람처럼 머리와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차를 나른 로봇입니다. 왜 귀엽지 않아요? 너무 감회가 진짜. 사람이 차를 나르듯 안정적인 모습이군요. 갈래나 말았어. 거꾸로 가나? 가는 거 아니야? 돌아가나? 설마 그 정도? 다시 올리면. 재미있게도 빈 쟁반 위에 다시 찻잔을 올려놓으면 로봇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저거. 지금만 들어도 어려운 가라쿠리 중에서도 현대 로봇에 가장 가깝다는 차 나르는 로봇. 로봇의 내부를 살펴보니 역시 여러 개의 태엽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냥 정교하게 만들었다. 저거 17세기 기술. 차 나르는 로봇의 태엽 중에는 고래 힘줄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차를 나르는 로봇은 그 크기도 다양한데요. 1m 정도 되는 로봇에서부터 동전 크기만한 로봇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비싸겠다. 그 중에서도 동전 크기만한 로봇은 상하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저것도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상하. 소장 가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정교한 가라쿠리 로봇을 만드는 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회내 동전 크기에 8개의 톱니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뭐야 배? 그리고 은과 동으로 만들어진 초소형 나룻배.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초소형 나룻배. 과연 잘 움직일까요? 잘 움직이는군요. 정말 뱃사공이 노를 저어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가라쿠리 로봇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数としたら部品の数そのものによるけどね大体、そうですね120~130。 もう一回言います。그럼 가라쿠리 로봇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一番長く時間がかかった作品はどれぐらいかかった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大体一番長くかかったのは2年ぐらいね、はい、で大体普通はまあ8ヶ月見ときゃできるんですけども、はい、で短いもので、大体3ヶ月3ヶ月はちょっと早いけどね大体僕らで、慣れてるんで大体3ヶ月ほんで僕がまあ一番今まで長かったのは2年、서커스를 하듯 계단을 내려오는 또 다른 가라쿠리 로봇.
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게 중심이에요. 비밀은 사다리에 숨어 있습니다. 사다리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어 계단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내려오기. 이것도 수문이겠죠? 옛날에도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KBS